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적기에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집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고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얼굴에 남은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출되지 않는 신체 부위의 흉터는 스트레스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가리기 어려운 얼굴에 발생하는 흉터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사실 흉터라는 것이 치료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의 현대의학도 흉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흉터를 과거와는 다르게 최대한 연하게 티가 덜 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흉터에 대해서, 그것도 얼굴에 발생하는 흉터라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후유장애로 인정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얼굴 흉터를 장애로 인정받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에서 장애평가의 기본 원칙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인데요. 흉터 같은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평가에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평가도 불가능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산정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흉터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 장애 분류 중 추상장애를 준용해서 판단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배상법의 추상장애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비율을 조정해서 준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얼굴의 흉터가 심해서 그에 맞는 후유장애 평가나 손해배상금 산정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얼굴의 흉터로 장애를 산정하기 어려운 작은 흉터는 별도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서 손해배상금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장애라는 것이 치료 이후에도 신체에 남은 훼손 상태라고 해서 흉터 치료를 수년 동안 받은 이후에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적기에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집사였습니다.